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송영길입니다. 저는 어제 그제 광주에 내려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있을 검찰 독재와 어떻게 싸울 것인가의 주제로 강연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 5시에 구 도청광장에서 진보 보수 중도연합 그리고 싸우자 민주화라는 제목으로 또 검찰 독재 정권 규탄 대회가 있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우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제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이후에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졸지마 민주당 검찰 독재 정권에 맞서 선봉에 서겠습니다. 다시 광주를 찾습니다. 묵묵히 모든 것을 품어 안으면서 굴곡의 근현대사를 지켜온 무등산에 왔습니다. 군사독재 위기에 민주주의 불꽃을 올렸던 금남로와 충장로를 찾습니다. 계엄군의 탱크에 맞서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산화했던 윤상원 열사 등의 님을 위한 행진곡의 산실 구 전남도청을 다시 찾았습니다. 욕되게 살아남은 삶의 사명을 자각하고 다짐하게 하는 5월 영령들이 깃들어 있는 망월동을 찾았습니다. 칠흑 같은 군사독재 하에서 민주주의 불꽃을 용암처럼 간직하여 마침내 6월 항쟁의 씨앗이 된 빛고루를 다시 찾았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검찰 독재 정권 1년 3개월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느낌입니다. 광주 시민들을 학살한 전두환 정권이 내세운 구호가 정의사회 구현이었습니다. 부동산 투기, 사문서 위조, 주가 조작, 범죄 카르텔, 가족과 국가 예산 100억이 넘는 돈을 횡령하여 영수증도 제대로 없이 나눠 먹는 윤석열 검찰 카르텔의 상상 이상의 거짓말과 반헌법적 위법 행위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 상식이라는 슬로건의 윤석열 정부하에서 최소한의 상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검사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난 촛불혁명으로 탄생된 문재인 민주당 정부가 촛불 시민과 국민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 윤석열 정권에 등장한 국민들께서 우리들의 안이함과 부족함을 반성하고 회개하며 새로운 민주정권의 씨앗을 다시 만들라는 준엄한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전 세계 194개국 중에 최저의 출생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어져가고 대한민국의 소멸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소중하게 태어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2구 이태원 참사에서 159명이 정부의 무능한 대처로 억울하게 사망했습니다. 모든 책임을 하급직에 전가하고 고관대작들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번 수해 피해로 40여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안 보입니다. 어렵게 얻은 우리들의 아들 최수근 해병의 죽음에 대해 해병대 지휘부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최수근 상병의 억울한 죽음의 책임을 밝혀낸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을 해임하고 항명죄의 수개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매를 든 적반하장격입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의 자격이 있는가 의문이 듭니다. 물살이 거센 수해 복귀 현장에 기초적인 구호 장비도 없이 병사들을 투입한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을 지적한 박정훈 대령을 처벌한다면 윤석열 정권의 몰락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 책임제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대통령 무책임제 홍리 정권이 되고 있습니다. 석연치 않는 부동실한 이유로 병역의무를 회피한 자가 28년 대한민국 해병대원으로 성실한 국가안보에 초석이 되어온 박정훈 대령을 처벌한다면 바로 탄핵의 사유가 될 것입니다. 최초의 보이스카우트 출신 대통령이라 자랑하며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명예대회장이 된 잼버리에서 전 세계 158개국 4만 3천 명의 어린 학생들을 데려다가 형편없는 시설과 운영으로 대한민국을 한순간에 후진국으로 전락시켰습니다.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사고 나면 전 정부의 책임 전가와 압수수색밖에 없습니다. 무능한 외교정책으로 일본이 재무장하고 일본의 경제성장이 한국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일본의 항의로 독도 수역의 해군 훈련이 취소되었습니다.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말도 못하는 분위기가 생기고 있습니다. 일본 핵오염수 해상 방류를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 예산을 들여 안전하다고 홍보 광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을스나 능력 이전과 같은 일본의 나라를 갖다 바치자고 선동하는 일진회 같은 우익단체들이 설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듬이가 없는 외눈박이 외교정책으로 남북관계 악화에 이어
러시아, 중국을 군사적 적대국으로 만들어가는 위험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미일 동맹을 강화한다면서 미국의 자국 산업 중심 정책에 우리나라 전략산업인 바이오 배터리 반도체, 즉 BBC 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리석은 대통령은 미국 가서 아메리칸 파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미국의 우리나라 알토란 같은 자동차 산업과 반도체 산업을 아메리칸 파이로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박정희 군사정권은 민주주의는 파괴되었어도 산업화 자주국방, 노태우 정권은 88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북방외교 등의 유능한 면이라도 있었습니다. 검찰 독재는 민주주의 파괴 부패는 물론이고 경제외교 국방을 위기에 빠뜨리는 최악의 무능한 정권입니다. 할 줄 아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자에게 대한민국호를 맡겨놓은 꼴입니다. 불안불안합니다. 음주운전 차량의 폭주를 막을 것은 국회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쫄지 마십시오. 방관은 최대의 수치, 비굴은 최대의 죄악이라고 유신 독재를 향해 일갈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검찰 독재가 여러분의 가슴을 찌르면 도망가지 말고 다가가 독재의 심장을 찔러야 한다는 노무현 정신을 생각합니다. 저부터 선봉에 서겠습니다. 1980년 5월 27일 새벽 4시 도청을 생각합니다. 윤상원 열사의 죽음을 각오한 가쁜 숨소리가 느껴집니다. 2021년 5월 당대표로서 망월동 참배를 했던 때가 기억납니다. 계엄령이 선포되어 국회 앞에 탱크가 서 있는 상황을 상상했습니다. 홀로 탱크 앞 총구에 설 각오로 걸어갔습니다. 휴전협정 70주년이 되는 광복절을 앞두고 광주에서 5.18 정신을 다시 되새깁니다. 다시는 도망가지 않을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선봉에 서겠습니다. 민주당 쫄지 마십시오.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를 믿고 숨어있지 말고 출정하십시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검사들부터 탄핵 소추하십시오. 검찰 독재의 투쟁에 선봉에 서겠습니다. 님을 위한 행진곡처럼 가사처럼 산자들 일어나서 함께 싸웁시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의 기자회견문 입장을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언론인들 말씀 주십시오. 방금 낭독하신 회견문 중에 네. 다시는 도망가지 않겠다는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1980년 5월 때 광주 대동고 3학년이었습니다. 그때 화려한 휴가에 배경이 됐던 이 광주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 최초로 계엄 철폐를 외치면서 운동장에 우리 학생들의 데모가 있었습니다. 그 데모를 제가 주동했습니다. 그 끝나고 나서 주동자들은 피신이라는 말을 듣고 피신했다가 여수로 갔는데 다음에 광주가 봉쇄돼서 제가 광주에 다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광주에 들어왔다면 저도 아마 여기 살아있다는 보장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의 아픈 광주가 봉쇄돼 못 들어왔다는 핑계지만 어찌됐건 마지막까지 광주 항쟁에 참여하지 못했던 그 죄스러움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때를 상기하면서 다시는 도망가지 않겠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는데 어쨌든 전 당대표, 네. 저는 표신이긴 하지만 전 당대표 네. 책임자분도 일정부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좀 입장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런 책임이 있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당대표에 대해서 두 가지 평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 수 있는 벌어진 선거가 있는데 그나마 송영길이 머리에 쇠망치로 테러까지 당하고 다리가 부러지고 온몸을 다해서 이재명 당선을 위해서 뛰었기 때문에 0.73%라는 차이로 근소한 승부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잘못 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분도 양면이 있지만 전자가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 대선이 끝나자마자 사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바로 당대표직을 사임했습니다. 원래 저 임기가 8월까지였습니다. 근데 그때가 3월 9일날 대선이었으니까요. 한 5개월의 임기를 남겨두고 제가 사임을 했고 그리고 이제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서도
그런 책임의 한 표시였다. 왜 서울시장 출마하냐 그랬지만 그 서울시장 출마할 우리 후보들이 거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의원직을 이기기가 쉽지 않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의원직을 버리고 서울시장 출마한 것도 당에 대한 책임지고자 하는 자세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후로 여러 가지 그런 책임을 좀 더 곱삭이고 대한민국 미래를 고민하기 위해서 파리로 6개월 계획으로 이제 파리 경영대학에 교환 제가 방문 교수로 갔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이러한 뜻하지 않는 사건으로 검찰이 저를 소환하게 되어서 다시 투쟁의 전선에 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월 만에 첫 외부 일정? 다른 지역 일정이 광주인 것 같아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검찰 정권에 맞서자 내가 성공해 서겠다라는 원인이 사실은 중앙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네. 광주에 사신 이유는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광주는 우리 민주주의의 성지였고 이 군사 독재 정권에도 맞서서 싸웠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군사 독재 정권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이런 검찰 독재에 이 쫄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에 대해서 각성을 촉구하고 저 스스로도 5.18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많은 우리 광주 시민과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이 왜 그렇게 민주당 싸우지 못하고 있는가, 이렇게 형편없는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 하에서 이렇게 반사 이익도 없이 이렇게 국민의힘과 고만고만한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민주당, 저는 이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만 모든 우리 야권들이 이런 윤석열의 헌법 위반 행위와 검찰 독재 정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각오를 다지자라는 의미로 광주에서 이 말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최근에 나온 보도 말고도 네. 예전에 꽤나 많은 네, 네. 그 관련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입장은 사실 제가 파리에서 기자회견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제가 입장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저의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수차례 드렸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희이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을 지고 제가 사랑하는 민주당을 탈당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미 당대표도 사퇴했고 의원직도 사퇴한 마당에 더 이상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탈당밖에 없었기 때문에 탈당을 했고요. 법적인 부분은 제가 법정에 싸우겠다 그랬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시다시피 제가 연루되었다고 한다면 진작 검찰이 저를 구속시켰을 것입니다. 이미 제가 파리에서 들어온 지 4개월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저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하니까 수많은 주변 사람들과 별건 수사로 거의 7, 80회가 넘는 압수수색과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비겁하기 이를 데 없는 검찰의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돈봉투 문제가 있으면 수사하십시오. 그러나 이것을 현역 국회의원을 구속 기소해야 될 사안입니까? 이게 부패 범죄입니까? 정치자금 문제입니까? 뇌물죄입니까? 당내 잔치입니다. 이에 발생한 논란의 증거가 있으면 수번, 7, 8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해서 확보한 증거를 가지고 수사해서 법정에서 다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거를 현역 의원을 구속을 시킵니까? 박기태 전 새누리당 당대표 2008년도의 돈봉투 사건은 단 한 명도 구속영장 청구한 적이 없습니다. 3명만 불구속 기소해서 처리됐습니다. 그때 살포됐던 돈은 1억 9천만 원으로 평가됐습니다. 20명의 명단이 있었다 그랬는데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비겁한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 두 국회의원에 대해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회기를 이용해서 결국 윤관석 의원을 구속을 시켰습니다. 비겁한 행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 돈봉투 전당대 사건이 위법한 범죄 행위라고 한다면 사실상 정당의 민주주의를 압살한 윤석열 대통령의 정당 선거에 대한 개입, 노골적으로 정당의 국민의힘의 경선 룰을 국민 30%를 빼버리고 100% 당원 투표를 함으로써 유승민의 출마를 봉쇄시켰고, 유승민 후보에, 그리고 지지율 1등이었던 나경원 의원을
해임을 시킴으로써 노골적으로 배제를 시켰고 안철수 후보를 노골적으로 대통령실에 공격함으로써 사실상 김기현 후보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다시피 함으로써 정당의 민주주의와 자율적 의사결정 구조를 완전히 껍데기로 만든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야말로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직을 이용해서 정당의 자율적 선거 결정 과정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정당법과 공선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또한 경선 자금의 돈봉투가 이렇게 중대 범죄 행위라면 공천 헌금은 훨씬 더 중대한 범죄 행위일 것입니다. 김연아 의원, 황보승 의원, 돈봉투 논란이 다 됐고 황보승 의원 남편 조성호가 쓴 사진 증거에 따르면 원희룡 500만 원에서 66명의 돈을 준 명단이 밝혀졌고 언론에 보도됐음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장관은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도 안 된 사람들을 임의로 추출해서 명단을 흘리고 있는 것은 비겁한 행위입니다. 이 지역에 이용빈 의원, 김승남 의원이 거론했다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이용빈 의원은 제가 3번 전당대회 출마하는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외롭게 공개적으로 송영길을 지지해온 사람입니다. 자기 돈을 써서라도 모든 것을 송영길 당선을 위해 뛰었던 사람입니다. 무슨 돈을 받고 선거운동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용빈을 신뢰합니다. 김승남 의원, 제 고향 전남 고흥 출신입니다. 고흥의 선배이자 누가 봐도 저 유권자들이 송영길을 지지하고 있는데 무슨 돈을 받고 저를 지지하겠습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이번에 이용빈 의원이 검찰과 해당 조선일보를 피의사실 유포죄로 고발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저는 이용빈 의원을 신뢰하고 이런 비겁한 검찰의 행위에 대해서 함께 싸우는 계기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2번이나 검찰청에 가서 저부터 수사해라라고 제가 요청은 다 아시고 계실 것이고 더구나 우리 김영철 이 반부패 수사 2부장 우리 호남의 모포 출신 그 부장검사라 그러는데 검사 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나이도 젊은 분이 미래를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비겁하게 코바나 컨텐츠에 2억 2천이 넘는 협찬 아시다시피 게임빌과 컴투스 대표 송 대표가 범죄 행위로 피의자로 돼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장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하는 코바나 컨텐츠 전시 기획에 2억 2천만 원을 협찬했는데 제대로 소환 조사도 않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주가 조작 사건 지금 수많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그 담당 부서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입니다. 김건희를 소환 조사도 하지 않으면서 이 송영길 전당대회 사건, 2년 전 사건, 현재 송영길은 국회의원도 아니고 사기 총선 불출마까지 선언한 이 송영길을 죽이려고 이렇게 제 주변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까? 이런 비겁하게? 이게 무슨 대역죄를 진 겁니까, 이게? 이렇게 더듬이가 없습니까? 이 검찰이? 그 한정된 검찰력으로 이 대한민국 반부패 수사해야 될 사안이에요?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살고 있는 한동훈 장관, 부동산 투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장관이 24평 전세 아파트에 집 한 칸 없이 살고 있는 이 송영길을 수사하겠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밤에 자면 분노가 끓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는 검찰이 저를 소환하는 날만 저는 기다리고 있는데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투쟁을 신청하는 방안에 대해서 계획 있으십니까? 일단 이제 제가 오늘 저녁에 7시에 시민을 상대로 이제 특강을 하고요. 내일은 아시다시피 그 집회를 하고 지금 사실 검찰 독재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말을 안 해서 그러지만 국회의원, 기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기업인들 모두가 다 좀 무서워하고 있거든요. 저희 그 공포 정치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검찰이. 또 더구나 정권 초기니까 다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언론도 장악하고 검사들이 지금 모든 헌법기관에 파괴돼서 헌법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국가기관 간의 견제 균형을 무너뜨리고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고 이 검찰 독재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 쫄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면으로 검찰과 맞서 싸워서 우리 국민들에게 힘을 주고
우리 쫄지 않도록 아무데 앞장서겠습니다. 또 제가 변호사 자격이 있기 때문에 검찰 이 권력의 부당한 수사로부터 피해받는 사람들과 같이 연대하고 싸우고 나가겠습니다. 제가 어떤 거리에서 주변에 우리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억울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싸우고 없고, 지금 당장 박정훈 대령 이 건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잼버리 피해도 마찬가지고, 지난번 12구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들도 만나볼 생각이고요. 코로나 피해자들, 그리고 코자총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자들 쭉 만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못 챙겼다. 정말 이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서민들의 눈물을 닦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진짜 거리에서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저녁 7시에 다시 한번 검찰 독재와 싸우는 특강을 하고, 내일 5시에 구도청 앞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